불안을 없애려는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누구도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신호일 뿐이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안내하는 감정 알림이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닌 평생 함께할 동반자이다.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정이다. 내 안의 두 얼굴, 넘어뜨리고 일으키는 감정의 힘. 불안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없애지 않고 곁에 둘 때 불안은 삶을 완주하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터칭 소울입니다.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 공간에서 살면서 조금씩 맞추고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취향도 습관도 닮아갑니다. 부부 관계처럼 인간관계도 서로 포기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 발 물러서야 서로가 편해지기도 합니다. 생색내지 않아도 상대는 그런 변화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춰가며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부부, 모든 관계가 그렇게 조화롭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변합니다. 생활 수준, 소득, 가치관,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릴 적 맹목적으로 만나던 친구와 어느 순간 거리가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마다 생활 습관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니 어울리는 사람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맺는 관계도 있고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관계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끌어올리고 어떤 관계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겪어보기 전까지는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거나 조건 없이 베푸는 행동으로 불안을 덮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균형이 맞을 때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오래된 차를 바꾸듯이 관계도 어느 순간 변화를 맞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사람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과정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남을 돌볼 여유가 없으니까요. 살면서 사람의 빈자리는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아무나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는 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만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신중할수록 관계의 질은 더 깊어지죠.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은 결국 나와 타인이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줄어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의 질은 관계의 질과 비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가치관과 취향,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하는 건 내 행동과 태도입니다. 타인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겠다는 마음, 그런 행동이 관계의 질을 높이고 불안을 줄이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저는 꾸준한 반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살을 빼겠다, 술을 줄이겠다, 담배를 끊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돈을 모으겠다, 이러한 다짐들이죠.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고비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계속 버팁니다. 결국 몇 주가 지나면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꾸준히 해낸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심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전의 실패를 반복했다면 그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정체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다시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다행히 작은 성취가 쌓이면 성취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자신감을 키우게 됩니다. 불안이 차지했던 자리를 자신감이 메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감이 떨어지면 불안은 커집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커질수록 불안은 줄어듭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불안을 줄이는 출발점은 작은 성취입니다. 작은 성취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행동입니다. 도전은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꾸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실패가 쌓이면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은 커집니다. 이 악순환이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불행히도 자신감과 불안은 반복하지 않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자신감은 더 단단해집니다. 중국의 격언에 항무지경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뜻이죠. 스마트폰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배움은 어느 한 시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배울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복은 자신감을 높이고 불안을 줄입니다. 꾸준함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큰 것입니다. 꾸준히 달리는 사람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갖습니다.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쌓습니다.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은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감이 높고 불안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기 때문에 얻는 혜택입니다. 자신감은 작은 반복에서 시작합니다. 그 반복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씩 성취를 쌓으면 불안은 옅어집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인생이 됩니다. 매일의 작은 성취가 위대한 인생을 세우는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만든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20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했다면 그만큼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하고 기대했던 연봉을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과가 있다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간의 삶이 드러납니다. 올 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과 점심 식사 후에 카페로 갔습니다.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고민은 비슷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결국 안정된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나 확장을 쉽게 결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그런 일을 개척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월급이 생명줄처럼 느껴져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정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라면 당장 그만둘 수 있는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가 무서워서 월급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불확실이라는 놈 때문에 발을 떼지 못하는 것이겠죠.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에도 불확실은 존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니 때로는 달래면서 때로는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직 단호하지 못해서 불확실에 끌려다니는 듯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었다면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합니다. 이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때가 오기 때문이죠.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결과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과정은 소홀히 하고 결과에만 매달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원하는 성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도전은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오늘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물이 엉성해도 과정에 충실했으니까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은 과정에서 얻는 성취와 만족을 막습니다. 반대로 불완전한 결과도 다듬으면 더 나아집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모든 걸 배우려는 열정도 생깁니다. 이런 선순환은 완벽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 계속하는 사람이 탁월해진다. 완벽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애초에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시작하고 반복하는 사람만이 그 기준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서 가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용기도 생깁니다. 완벽주의는 이런 유연함이 결코 없습니다. 혹시 스스로를 완벽하지 않다고 무작정 다그치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나요?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완벽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성실함에서 조금씩 다가옵니다. 결국 완벽보다 중요한 건 오늘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믿습니다.